공산주의는 반드시 멸망한다. 세계 최초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된 그 공산주의 이론이 좋아서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갈 때에 세계 최초로 1923년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는 5가지 이유로 반드시 망한다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1991년 11월 25일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구소련을 종식하고 해체시키고 이제 옐친에게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식사 시간에 숭실교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야 미국 너 우리나라 도와라. 그래서 동양 평화, 아시아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저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을 치든지 아니면 하와이를 통해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독립의 미친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서 약 1000명의 미군이 죽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고,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님이 저술한 일본 내막기 Japan Inside Out 이 책은 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가난한 독립운동가였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인시와 함께 워싱턴에 집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6.25 전쟁이 길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 김남수 회장님이 우리 거제성 시원노본부 그때 집회 오셔서 설교 제목 중 하나가 대한민국을 살린 거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나 내용을 보니까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방공포로를 석방한 걸로 말미암아 그 방공포로 석방 때문에 휴전이 중단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자. 그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예언을 합니다. 우리 후손이 무대에 걸쳐서 이 예언의 덕을, 이 조약의 덕을 볼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가죠. 저 아메리카 대륙의 쿠바, 아프리카 여러 나라, 소련이 인정한 동유럽의 그 모든 나라들, 아시아, 몽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한반도도 휴전선 이남은 불법적 공산주의잖아요. 한번 보세요. 온 세계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갔어요. 소련이 진짜 온 나라는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어떻게 휴전선 이남만 저렇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제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를 들어서시려고 승리하셨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이십니다. 이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님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양 학문을 전달했고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박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5년 만에 그렇게 세계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역사학도가 아닙니다. 저는 시대적인 가난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돈을 못 내서 중퇴한 참 가난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동서양 학문을 통달하는 학문을 눈으로 버리고 이 공산주의 이론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초로 공산주의를 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30년
40년 뒤 1947년 미국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게 뭡니까? 온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세계의 공적은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어제까지 친구했던 소련을 적으러듭니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일본을 자유진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축복이 되죠. 왜요? 1951년 6월 20일 6.25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 전 세계가 아무 존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 16개국, 그리고 의료도 도움 국가 6개국, 그리고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세계 역사에 전부하였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서시려고 승리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소련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크 크라머라는 박사가, 크라머라는 분이 공산주의 끊은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 70년 동안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수천 학살당했다. 철의 장막 소련에서 2천만 명 이상, 중의 장막 중공에서 6,200만 명 이상, 베트남의 호치민이 300만 명의 동족을 죽이고 100만 명의 모든 people 만들고,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김일성이도 450만 명을 죽이고 300만 명을 굶겨 죽였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를 내다보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예언한 대로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공산주의는 이제 쿠바, 중국, 미얀마, 라오스, 북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자유민주주의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자,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을 통해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승만 하면은 그냥 붙잡아 두고서 난리를 떱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 못 시켰기 때문에 자국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공부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저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못마땅해 할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한 결과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본이 미국 침략할 것이다 할 때 무시했는데 실제로 침략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더 축복이 됩니다. 2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이 그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에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적성국가, 비적성국가로 나눕니다. 그런데 일본 시대에,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법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황국 시민입니다. 일본 국민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물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만 폭격 사건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독립집사들의 그 수고가 받아들여져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민과 분리돼서 미국에서 살게 합니다. 진주만 폭격이 있고 난 뒤에 미국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약 15만 명 정도랍니다. 이 사람들을 네바다 사막에 따로 분리해서 수용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남아서 자유롭게 조금 독립운동하고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들도 없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예측하고 하신 것 때문에 오늘 우리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보호를 받았고
또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무장 독립운동을 주창한 분도 있고 실력을 기르자는 조선 안창호 선생님과 여러 운동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그루가 외교 독립론을 주창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힘으로는 독립을 얻을 수 없으니까 외교의 힘을 빌리자 그 중심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계십니다. 2010년 한국일보 주민특파원 주민 한민친수협회 회장 대학교 설립기관 정일환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카이로 선언의 속속이 뭐냐? 그 문구 속에 대한민국이 식민지 노예 상태 있음을 감안해 적절하게 해방시킨다. 그 문구는 뭐냐면 세계적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황폐화될 때 벤자민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단, 자유중국의 장제스, 요즘 장제스라고 하죠. 이 세 사람이 이집트에서도 카이로에 모여서 더 이상 이런 전쟁을 막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12월 27일에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 안에 대한민국 독립 문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문구에 근거해서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일환 박사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끝으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스탈린은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할까봐 허락을 안 했는데 김일성이가 한 달이면은 한국 공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예상과 달리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죠. 실제로 3일 만에 수도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을 제한 전 국토가 공산화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1953년 10월 1일 휴전선을 뚫고 평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3년의 시간이 갔습니다. 별 존재가 없는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데 또 한국 전쟁을 위해서 미국의 아들, 딸, 아버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필요함을 느끼면서 휴전을 원했습니다. 김일성도 스탈린도 미국도 다 휴전을 원했습니다. 딱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만 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대로 휴전을 하면 중공 소련을 갔다가 다시 온다. 미국 자유전쟁을 갔다가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북한에서 450만 명이 죽었다면 우리나라는 1천만 정도 죽었겠지.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예측한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에너베르 작전을 합니다. 백선엽 장군을 불러서 백선엽 장군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지만 그분은 장군으로서 나라를 충성하겠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배제하고 휴전협정을 진행합니다. 6.25 전쟁 때 포로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제도에 다 모았습니다. 북한군 15만, 중국군 2만, 여자 재수 300명, 학도 영문 3,000명, 17만 3,000명은 그 제도에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1953년 6월 18일에서 20일까지 휴전이 될 때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하는 방공 포로가 35,698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난길에 북한군에 잡혀서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군이 되었고 그리고 유엔군의 포로가 되었어. 이제 남한 사람인데 북한군 포로입니다. 근데 나는 공산당이 싫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이대로 이 35,698명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대통령께서 제네바 협정을 포로들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을 보고 국군의 통수권은 이미 유엔사에 가고 있고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는 사람 헌병대 사령관 원영국 대령을 시켜서 1956월 18일에서 23일까지 20일까지 3일 동안 35,698명 가운데 27,388명을 석방합니다. 휴전협정은 즉각 중단됩니다. 아이젠하워가
노발대가 합니다. 근데 다음 순간 한국 전쟁 휴전을 하지 않으면 아이젠하워의 정치 생명이 위협하게 되니까 덜러스 국무부 장관 이승만 대통령이 풀던 박사통문입니다. 닉슨 대통령들을 보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20개 사단의 50만 국사 현대식 군대를 만들어주고 쫙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휴전협정 반대 안 하는 거 그리고 미안하다. 여러분 조약을 맺으면 전쟁 패전국이나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약을 당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의 노예 계약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여기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됩니다. 체결됐을 때에 우리 후손이 누대에 걸쳐서 이 조약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1954년 우리나라 1년 수출액이 4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미국이 8억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금년에 7조 달러 세계에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상대 여론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으로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셔서 정말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얘기하면 유영익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은 전통적인 불교, 유교, 사마리즘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에 비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앞선 생각자들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을 다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